네, 안녕하세요. 와탭에서 서버 모니터링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남병석입니다. 오늘은 서버 모니터링의 기능 위주 소개보다는 와탭에서 서버 모니터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희가 이제 서버 모니터링 개발하면서 가졌던 목표, 뭐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버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한 서버 자원에 이제 CPU와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재 그 한계 상황에 한계 상황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업타임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이제 물리적인 서버 자원에서 가상 서버 자원으로 이제 옮겨감에 따라서 실제 서버의 자산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동작하는가. 특히 이제 운영팀의 KPI는 이 업타임이라는 한 단어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업타임을 기존에는 물리적인 서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업타임이었다면 클라우드를 비롯한 가상화된 환경에서 운영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실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의 업타임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혹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프로세스의 업타임을 갉아먹는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il,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중단하거나 중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타터 페일.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야간에 이제 유지보수 윈도우에 이제 공지를 하고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내렸는데 작업을 다 하고 설정을 바꾸고 이제 낮에 운영 중에 발생했을 때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옵션 변경사항 물론 뭐 개발기에서 다 검증을 거친 거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적용하고 이제 스타트를 했을 때 이제 스타트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이 이 멀티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것들이 이제 일정 범위를 넘어간다는 게 이제 프로세스의 숫자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부하와 관련 없이 작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 설정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제 자원들이 부족해지는 것. 이제 역으로 말하면 외부에서 이제 부하를 주게 되는데 그 부하들이 외부 환경 요인으로 내부에 있는 자원들 계획한 양보다 더 많이 소모할 때 특히 이제 가장 흔하게 만든 상황이 이제 디스크 이제 풀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들이 이제 계획했다고 하면 서버 위주로 스펙을 얘기하는 건데, 서버의 스펙 이상으로 이제 부하가 증가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작동을 하다가 이 OS 레벨에서 이제 제한사항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CPU 양이라든가 아니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뭐 파일 개수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제한치를 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비정상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업타임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와탭 이제 서버 모니터링을 개발할 때 이런 그 업타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탐지할 것인가. 그리고 24시간 탐지하고 그리고 조기 경보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서버 모니터링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지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 뭐 CPU에 해당되는 지표는 그 프로세스 CPU 점유율, 프로세스 그 메모리에 관한 사항은 메모리의 이제 전체 그 메모리 대비 점유율, 그다음에 프로세스 카운트, 요거는 이제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이 멀티 프로세서로 작동하는 경우에 그 차일드들이 얼마나 떴는가, 그 다음에 흔히 이제 포트 접속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면 80번 443, 그 다음에 뭐 마이스퀘일이면 3306, 뭐 이런 포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면 로그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운영하시다 보면 특정 로그들이 이제 일정 패턴 이상으로 그 많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바로 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로그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생성해내는 로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거는 이벤트 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내용을 그 와탭에서도 이제 관측할 수 있고 또 알림 받을 수 있고 조기 경보 받으실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 IO라고 이제 표시된 부분은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디스크 IO.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자원을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추세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커넥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트워크 대원들은 주로 리슨 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리슨 포트별로 접속한 외부 IP의 개수를 그 시계열로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증가하면 부하가 증가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이제 오픈한 파일 중에 확장자가 .log라고 끝나는 파일들을 사이즈를 시계열로 저희가 또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한 이유 자체는 만약에 이제 로그런이 일어나게 되면 로그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비정상 상황인 거죠. 그 시점에서 이제 파일 그 로그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이 프로세스가 정상인지 이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아까 얘기했던 OS의 그 제한치들, 최대 오픈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 웬만한 그 내용들은 이제 프로세스의 업타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미리 다 관측이 되고 또 알림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페이지가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와탭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상세 화면인데 좌측 상단에 이제 CPU 사용량이 전체 시스템 CPU 대비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이제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CPU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뭐 15% 내외로 이제 안정적으로 쓰고 있고, 그 IO는 이제 프로세스가 디스크 액세스를 얼마나 하는가 보시면 이제 많은 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보화로 돌고 있고, 이제 IP 사용량은 이 이제 프로세스가 네트워크 때문이기 때문에 그 특정 포트들을 이제 바인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포트의 시계열로 얼마나 그
얼마만큼의 IP들이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로 수집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10개 미만의 어떤 숫자들이 쭉 표시가 되고 있고, 뭐 이것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단순히 많고 적다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추세를 파악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평소 대비 현재 어떤가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OS에서 프로세스의 한계치를 설정하는 소위 말하는 U 리미트 값을 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장애 히스토리가 그 저희도 겪은 바가 있어서 그 특히 이제 오픈 파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저희 수집 서버도 이제 파일 오픈을 많이 하는 이제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 설정이 디폴트는 이제 1024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 운영 시에는 최대한 많이 저희는 이제 그 세팅하고 쓰는데 이게 사람이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그 운영 시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수가 가끔 있어서 이제 저희도 장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요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서버 모니터링의 상세 화면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제 서버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화면이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그 이제 왼쪽은 서버 자원,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버 모니터링, 그리고 오른쪽은 그 서버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자원 사용량을 이제 스파크 차트로 붙여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게 좀 요 한 화면에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많고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조금 그 볼 내용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 자체는 지금 그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 한 사람이 관제해야 되는 운영자 한 사람이 관제해야 되는 그 서버 개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기준으로 봤던 숫자는 1인당 이제 서버 모니터링 서버 대수가 한 300에서 한 400대 사이가 이제 한계치라고 어떤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서버 모니터링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저희 예상을 넘어가는 숫자로 한 사람이 관제해야 되는 서버 숫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버 자산은 줄지 않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은 또 클라우드 VM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제 컨테이너까지 이제 운영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팀 민원은 생각처럼 이렇게 그 서버 대수가 느는 만큼 동일하게 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서 저희는 어쨌든 그 서버 운영자들이 이 서버 모니터링을 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서 이제 늘어난 서버 대수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한 대의 운영 상황을 한 페이지에 어쨌든 다 이제 표현을 하자. 이 서버를 볼 때 이제 페이지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을 페이지에 이제 집적시키자. 그랬을 때 이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핵심 지표만을 그 표시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차트 이외에는 문제가 생긴 그 부분들은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은 부분들은 정상적인 부분들은 아예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표시할 수 있는 모든 그 차트들을 한 화면에 모두 표시를 해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 페이지 안에서 즉각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뭐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그 저희 자체도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설정한 장애 유형을 벗어나는 어떤 장애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화면에 이제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그 우려 상황,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자체의 운영 패턴도 이제 오픈 소스를 중심으로 이제 기존에 알지 못하던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트를 많이 뿌리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디스크의 이제 I/O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 서버에서는 디스크 I/O 부분도 사실 그 이제 레이드의 도움을 받고 또 전용 장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개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쓸 수 있는 그 I/O 버퍼 캐시의 양이 이제 클라우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I/O가 부족하게 되면 I/O로 얘기하면 이제 주로 그 I/O per second, 그다음 밴드위스 이런 거를 좀 따지는 거죠. I/O per second가 부족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I/O 부분을 이제 디스크 용량 대신에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정상 그 운영 범위에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 서버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빠르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왼쪽에서도 자원 사용량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표시가 되겠지만 오른쪽에서도 어떤 프로세스가 그 많은 자원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즉시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이제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제 경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경고를 받은 다음에 내가 경고를 왜 받았는지 이제 빠르게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운영자에게 느린데 왜 느린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특정 프로세스가 그 CPU 자원 혹은 메모리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금 자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험과 또 새롭게 만드는 이상 기존 다른 경쟁 앱들하고 다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알림이 발생할 시간에 전체 서버 자원의 스냅샷입니다. 이 화면은 아까 서버 상세 화면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그 구성을 가지는데요. 요 상단에 보시면 알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서버명, 시간, 서버명, 그 다음에 이 알림 자체의 그 메시지, 메모리 사용량이 70%를 넘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이제 스냅샷은 그 시점에 측정한 자원의 사용량, 그리고 현재 상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 사용량이 70%를 넘은 건데, 그러면 70%를 넘기 전에는 어떤 패턴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였고 70%를 넘은 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는지 여부를 이렇게 시간별로 파악하실 수 있고,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늘었을 때 CPU도 같이 많이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사용량이 늘었을 때 그 메모리 사용량을 늘게 한 CPU 그 프로세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페이지 전환 없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화면, 예시 화면에서는 원인은 그 자바 프로세스가 지금 메모리 사용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해당 메모리 사용량이 늘었을 때 CPU 사용량도 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이 일은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었고 메모리 사용량은 한 번 넣은 다음에 줄지 않았다. 그리고 그 CPU가 작동하면서 디스크도 일정 부분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시스템 자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그 프로세서들을 재배치해서
이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자원량을 더 늘려주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요 한 화면에서 다 판단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이제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그 업타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경고받으실 수 있게 알림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멀티 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카운트,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계열들은 주로 이제 싱글 하나만 딱 뜨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예시 화면과 같이 1, 2로 설정을 해 놓으면 1 미만이 되면 프로세스의 개수가 1 미만이 되면 이제 심각 알림을 받게 되고요. 2 이상, 그러니까 자바가 싱글로 떠야 되는데 이제 재시작을 잘못하거나 재시작이 실패하게 되면 셧다운에 실패하는 거죠, 주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떠야 되는데 2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뜬 거는 바인드 페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뭐 그런 경우에 경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이 뭐 이제 PHP를 물려서 쓰신다거나 하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뜨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 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최대 차일드 개수가 아파치 설정 내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운영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거나 아니면 자원의 문제 혹은 뭐 일시적인 알 수 없는 문제로 부모 프로세스에서 떨어져 버린 오픈 프로세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 숫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올펀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또한 실시간으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알림 중에 이제 CPU 메모리가 따로 있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프로세스마다 적정 CPU 사용량이라는 거가 부하에 관계없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실 20%에서 40% 정도가 적정 사용되는 CPU 양인데 그거를 넘게 되면 이제 알림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팀에서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꼭 이 프로세스가 제일 많이 쓰는 자원이 CPU인지 메모리인지 혹은 그 외 네트워크인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 CPU는 이제 경험적으로 평소에 한 25% 정도 쓰는데 이게 이제 40%를 넘게 되면 이것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 마탭 프로세스 이벤트 설정에서 입력하실 수 있게 만들어서 조기 경보를 받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도 이제 정상 사용 범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조기 경보를 받으시는 거죠. 특히 자바 같으면 이제 맥스 힙 사이즈가 있는데 맥스 힙 사이즈에서 이제 일정 퍼센트, 5%나 아니면 10% 정도 안쪽으로 이 알림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힙이 증가할 때 미리 조기 경보 받으셔서 이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대처하시는 거죠. 로그 이벤트는 이제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로그를 키워드 매칭으로 이제 조기 경보 받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파일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 로그 양쪽 다 가능하시고요. 이제 파일의 경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날짜 패턴이 포함될 수도 있고 와일드 카드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시고 이제 과거 운영 히스토리상 조기 경보를 받을 필요가 있는 키워드들, 그 다음에 같은 키워드라도 정상 운영 때의 발생 빈도, 그다음에 비정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빈도의 임계점을 설정을 하셔서 특정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 셧다운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만 발생해도 이제 조기 경보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이나 아니면 뭐 가비지 콜렉션 같은 메시지들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거나 하면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가비지 콜렉션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항들을 키워드 입력과
횟수,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통해서 이제 조기 경보 받으실 수 있는 그 이벤트 설정입니다. 네, 오토 스크립트는 이제 이 특정 고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제 로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와텝 에이전트가 설치된 임의의 서버에서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어떤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로그 발생할 때 그 힐하는 요런 쪽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개발했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포트 체크는 이런 모든 이제 자원 사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 개수, 로그에서 키워드 발생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체크가 됐을 때 남은 것들은 이제 특정 포트를 제대로 그 바인드에서 리슨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재시작을 했는데 그 재시작이 실패하는 경우 그 셧다운이 안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이 셧다운이 실패한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프로세스가 이제 점유하고 있던 리슨 포트들이 이 바인드 시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 뜬 프로세스는 바인드 실패했고 기존 프로세스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와텝 에이전트에서 특정 포트의 접속 여부를 그 20초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일이 되면 이제 조기 경고를 또 받으시는 거죠. 네, 요 화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다 했다고 할 때 기존의 그 전통적인 서버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특히 이제 서버 대수가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한 400대, 500대를 넘는 걸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데, 그랬을 때 이 분포도라는 거를 이제 서버 모니터링 쪽에 적용을 해본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포도는 그 트랜잭션 모니터링에서 많이 쓰는 이제 차트인데요. 그 와텝 APM 쪽에서 이제 서버 모니터링에도 분포도를 적용하면 그 대량의 서버를 관리할 때 이제 전체 서버의 운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메인 대시보드로 그 분포도를 중심으로 그 대시보드를 구성한 거고요. 상단에는 그 이제 통계적인 서버 자원의 통계 정보 위주로 그다음 분포도 이제 CPU 이 자원의 자원 사용량을 이제 분포도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등록된 서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CPU 중심으로 탑5,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탑5, 오른쪽에는 그 자원 사용량 중심으로 탑5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월간, 일간, 월간, 주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고서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시게 되면 HTML 형태로 그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인쇄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로우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제 재료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서버 자원뿐만 아니라 가상 서버,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운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자기 업무를 이제 빠르게 하면서 그 효율화할 수 있는가 와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주안점으로 보고 이 서버 모니터링 개발을 했고요. 이 잠시만요. 실제 저희가 내부에 이 쓰고 있는 장비들을 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저희가 보유한 서버들을 이제 관제하는 그 화면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빌드한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개발 장비에 관한 것들인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코어 이제 100개, 그 다음에 서버 15대가 이제 저희 개발 장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CPU 사용량 이제 9% 정도, 그 다음에 평균 메모리 사용량 35%,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전체 서버 중에 일부 서버만이 이제 이 윗 부분을 이제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서버가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분포도, 그러니까 히트맵이죠. 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이제 파악하실 때 이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부하 패턴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 서버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가 가상 서버들을 돌리고 있는 개발 서버인데 이 CPU를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자원 사용량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서버 자체는 이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CPU 자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쓰려고 이제 세팅된 거라서 이게 이제 정상 사용 패턴이고,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은 CPU보다 이제 훨씬 안정적으로 쓰고 있고, 네트워크도 사내 네트워크이라서 이렇게 이제 피크 치는 것들이 이제 큰 이상 없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CPU를 누가 다 쓰느냐? V박스 headrest.exe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개발 장비에서 이제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추얼 박스의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들인데, 이 프로세스가 이제 108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CPU 자원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세하면은 이런 식으로 CPU 자원을 주로 집중적으로 쓰고 있죠. 가상 서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스크 및 이제 윈도우는 이 I/O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만은 아니고, 유닉스는 디스크만이고요. 이제 I/O도 이제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리슨 포트도 이제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왓탭 서버 모니터링을 사용하시면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서버들이라도 에이전트 한번 깔고 서버 상세에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파악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서버의 롤은 버추얼 박스 서버구나 이렇게 딱 파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버의 롤을 파악하시고 나면 버추얼 박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CPU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세 화면에서 서버 이름을 이제 수정하실 수도 있고, 메모를 남기실 수도 있는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고를 설정하는 화면을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세 가지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버 알림이 이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 자체는 이 서버 모니터링에 이제 뭐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알림 부분이거든요. 알림을 빨리 설정을 해야 사실은 이 서버 모니터링 도입 업무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알림,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존, 저희 수집 서버 자체가 이제 아마존 AWS 서울 리전에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서버를 하나 이제 증설을 했을 때 왓탭 에이전트를 깔기만 하면 웬만한 사항들은 이제 조기 홍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 서버를 운영하실 때 주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CPU보다는 CPU 스틸. 그러니까 내가 가상 서버에 스펙을 이만큼을 주고 이제 월 비용을 내고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CPU가 스펙에는 이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운영 시에 이제 그만큼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스틸이 발생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경우에 즉시 이제 그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쉐어드 형태가 아닌 데디케이티드 형태의 이제 CPU 쿼타를 받으셨는데 스틸이 발생하면 그거보다 못 쓰시는 거거든요. 돈 내는 것보다 CPU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즉시 이제 그 문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왑. 그러니까 가상 서버를 운영하실 때 이제 스왑이 발생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디스크 IO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왑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50% 미만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IO도 경고를 받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제로 그 가상 서버에서 운영할 때 IO가 부족해서 그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물리 서버에서는 구성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사스를 쓰시다가 비용 문제가 있으면 사타 디스크를 쓰실 수도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그 일반적인 하드를 이제 가상 머신의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금방 디스크 IO 그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에서 위가 꺾이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보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기 경고를 받으셔서 이제 더 높은 레벨의 이제 스토리지로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부하를 줄이시던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건데, 디스크 아이노드 자체도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디플리션 되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레디스 같이 이제 그 캐시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레디스의 그 워킹 셋 사이즈가 메모리보다 더 커지는 경우에 이제 플러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플러시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아이노드 디플레이션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기본 적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탭 서버 모니터링 도입을 하시고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리디파인드 된 요 이제 펄러시가 기본 설정되기 때문에 서버 모니터링 잘 이제 모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일부 크리티컬 지수만을 실시간 경고를 받으셨으면 잘 아시는 환경이면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알리 클라우드 같이 이제 잘 모르는 플랫폼으로 가신다거나 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알림 세트를 한꺼번에 적용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이 어떤 이제 성능을 보장해 주는가를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랬을 때, 뭐, 스틸 경고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그 서비스 벤더랑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발생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스펙 대비 CPU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실 때 이제 와탭 서브 모니터링 사용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프로세스 알림은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대고요. 로그 알림은 이제 아까 그 설명 화면에서 이제 다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으로 그 정비를 하실 때 이제 정비 계획을 미리 입력해 놓으시면 그 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은 하되 알림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을 이제 중심으로 만든 앱이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오토 스케일 한다든가 할 때 에이전트가 자동 등록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잘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APM이랑 DB 모니터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림 발생하면 그 뭐 이메일, 그다음 문자 메시지, 모바일 푸시, 그다음에 그 웹훅을 포함해서 이제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 이제 뭐 슬랙이라든가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잘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포트 운영을 다 잘 하신 다음에 보고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리포트 종류가 이제 다량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가 고객 요청 받아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대시보드는 아까 보셨던 이제 리소스 보드, 그 다음에 리소스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그 통합 테스트 같은 거 하실 때 흔히 보셨던 이런 화면이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하 테스트 할 때 이런 화면을 많이 이제 써먹고요. 컴파운드 I는 그 다량의 서버에 이제 현재 자원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때, 이게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인데 그 색깔별로 멀리서도 보고 뭐 요 서버들은 그 평소 사용 패턴이 이 정도니까 문제가 없구나, 혹은 평소에는 작게 쓰는데 많이 쓰면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시보드 형태로 TV에 띄워놨을 때 이제 빨리 파악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그 와탭 서버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